긴장이 더해가는 팔레스타인 정세. 지금부터 6개월 전인 2004년 1월의 이스라엘. 자살 폭탄 테러로 아들을 잃은 유족 한 명이 지중해 연안의 고속도로로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60살의 로니 힐센준 씨는 자신처럼 테러로 혈육을 잃은 유족을 찾아다니면서 보복 행위를 벌이지 말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יכול להוביל אותך למשהו טוב או למשהו יותר גרוע. מה הנקמה תעשה לך? האם אחרי שתנקום אתה תרגיש שזה נגמר? בשביל להפסיק את המעגל הזה של הדמים צריך להתגבר על הרגש הזה של הרצון לנקו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폭력적인 보복. 지난 3년간 100건 이상의 자살폭탄 테러와 군사행동이 번갈아가면서 되풀이돼 왔다. 올해 들어 보복전의 양상은 더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2004년 3월 22일 이스라엘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아흐마드 야신을 암살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즉각적으로 보복 테러를 선언했고 이 혼란으로 이미 2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복의 고리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양측의 희생자들. 그 숫자는 올해로 3,500명을 넘고 있다. 폭력적인 보복전이 격렬해지는 속에서 희생자 유족들 450명은 계속해서 보복 행위 반대를 호소해왔다.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유족의 한 명인 로니 씨가 올해 1월 방문한 사람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사는 욘 맨드로비치 씨였다. 지난해 3월 자살폭탄 테러로 13살 난 아들을 잃은 아버지다. את הכעס ואת הזעם של העבר, מה שיש אצלך בלב, מה שיש אצלי בלב, מבין הדבר הזה, אם לא יביא לידי ביטוי באיזושהי צורה, לא יפתור את הבעיה. פיוס במובן של לסלוח למישהו? לא, אתה לא צריך לסלוח. אני לא סולח, אני לא יכול לסלוח על דבר, אתה לא צריך לסלוח. אני אומר, הנקמה הרי לא תוביל אותי לשום מקום. הנקמה, לעשות צדק זה דבר אחד. 갑작스런 폭력에 의해 둘도 없는 가족을 빼앗겨버린 유족들. 그 슬픔과 분노를 상대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가 아닌 폭력적인 보복을 중지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자고 호소하는 목소리들. 이것은 서로의 보복 행위가 격렬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족들이 벌이는 투쟁의 기록이다. 하이파 중심부를 운행하는 37번 버스. (40분에) 걸쳐 쇼핑센터와 시민병원, 중학교 2곳 등을 돌고 있다. 운행 대수는 1시간에 넉 대. 테러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매일같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간선 버스다. 지난해 3월 5일 이 37번 버스에서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고생 9명을 포함한 17명의 시민이 희생됐다. 유바르 맨드로비치 군은 학교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이 테러에 휘말렸다. 13살 때였다. 유바르 군의 아버지 맨드로비치 씨는 37번 버스에서 테러가 일어난 걸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버스 내부는 모조리 타버려서
시신 확인도 할 수 없었다. כאן ישב יובל, זה הכיסא שהוא יושב. 제 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כתוב גופת אחד ההרוגים מוטלת 이 기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만은 לא כתוב שם. 웃옷과 손목 시계는 제 아들 겁니다. 이 시신은 제 아들입니다. 맨드로비치 씨는 그 며칠 전부터 아들이 테러에 휘말리는 걸 걱정하고 있었다. 유바르군은 매일같이 귀가 버스에 탈 때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테러가 벌어진 건 두 부자가 한창 통화하던 중이었다. והוא מספר לי שהוא על האוטו. 제 아들은 전화로 בדרך הבית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말한 후 제가 한 농담을 듣고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을 הוא 했습니다. צוחק ואומר אבא אני אוהב אותך. 그 마지막 말을 끝낸 순간 אבא אני אוהב אותך שנגמר.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죠. הרוצח שעלה לתחנת 바로 הדלק 그때 הפעיל את ה- 직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테러 분자가 폭탄 스위치를 눌러서 באותו שנייה 아들의 몸이 산산이 흩어졌을 겁니다. 유바르 군의 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그대로 남아있다. 맨드로비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로 와서 아들이 왜 테러로 숨져야만 했는지를 스스로 되묻곤 한다. יש משהו. משטרה. הדבר היחיד ש- 아들의 유일한 유품인 수첩입니다. יומן בית ספר שלו. שנייה אחרי זה. לשעת חירום, 여기군요. להתקשר לאבא. 위급할 땐 아버지한테 전화할 것. אני לא הייתי שם. 하지만 전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맨드로비치 씨는 범인에 대한 자신의 증오가 아랍인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차에 보복을 외치는 걸 그만두자는 로니 씨와 여러 유족의 호소가 있었다. אני עוד בשלב הקבלה. 전 아직 מתמודד עם-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곁에 없는 현실과 싸우고 있는 단계죠. נקמה פה היא לא תהיה לעניין. 보복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שהרוצחים 있습니다. השפלים האלה ומי ששולח את המקומות 하지만 האלה, הם ייפגעו. 테러 분자들한텐 제일 무거운 벌을 내려야만 합니다. במו ידיי. 그들에겐 רוצחים הטרוריסטים.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אין שום סיבה 심지어 בעולם, שום 전 מאבק, 그들을 שום שנותן 제 손으로 הצדקה 죽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חפים מפשע. 계속해서 늘어나는 테러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 유족들이 정부를 향해 외치는 목소리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과격파에 대한 철저한 보복 공격을 요구한다. 테러 분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유족의 목소리는 샤론 정권의 강경책을 지지하는 힘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복이 아닌 대화를 원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널리 퍼지고 있었다. 유족의 모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지하는 집회에 나가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תהיו בעזה, תגורו בעזה, שם טוב לכם, אז תהיו בעזה. לנו טוב כאן. קודם תהיה אחותי ואחר כך תהיה אחותו של הערבי.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 공격은 그들의 반발과 새로운 테러를 일으킬 뿐이라고 호소해 왔다.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유족의 모임 사무소. 전국의 유족을 찾아다니고 있는 로니 씨를 비롯해서 8명의 회원이 여기에서 일한다. למרות מה שעובר עליהם, הם עדיין מאמינים בדרך הזאת של הפיוס והשלום. אז לכן 이날 로니 씨가 전화한 상대는 불과 넉 달 전에 자살 폭탄 테러로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 בא לסמינר השבת. אז אני מאוד אשמח לראות אותך, ונשב שם ונדבר כבר, כי צריך לשאול אותך. 3년 전 여기에 사무소가 세워진 후로 로니 씨가 연락을 취해온 유족의 수는 250명이 넘는다. שמישהו מפנה. שמישהו מפנה. הבנתי. לא, את תהיי נחמדה.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희생자의 유족들과도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사무소 벽에는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힘을 기울여온 라빈 전 총리의 말이 게시돼 있다. 곤란이나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 해도 전쟁보다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복의 고리를 끈차고 호소하는 로니 씨. 그런 생각은 두 아이를 차례로 잃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됐다. 장남 아미르군은 9년 전에 베이루트 지구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테러 발생 직후 부상자를 구하려던 아미르군은 뒤이어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에 희생됐다. 19살이었다. 테러로 아들을 잃은 로니 씨에게 갑자기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다. 장남에 이어 차남인 에라드 군마저 숨진 것이다. (4년) 전 무장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친구를 잃은 에라드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형과 마찬가지로 19살이었다. 유서에는 형도 친구도 죽임을 당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나라에선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19살. 애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묘지는 저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점점 더 넓어지고 있지요. 증오심으로 서로 보복하는 이 나라의 장래에 절망한 차남의 죽음. 로니 씨는 팔레스타인과의 증오의 고리가 남아있는 한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유족의 모임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전 어쨌든 냉정하게 해결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보복을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올 리 없습니다. 증오의 꼬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아들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말 연시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지는 자살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한다. 이스라엘군은 또다시 그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한다. 이스라엘에선 시민 감정이 단숨에 악화돼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을 지지하는 10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다.
팔레스타인인이 사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을 37년에 걸쳐 점령해온 이스라엘.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200곳이 넘는 검문소에선 경계를 강화하며 팔레스타인인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했다. (1월) 초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엄중한 검문을 통과해서 유족의 모임 사무소로 로니 씨를 찾아왔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 혈육의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 유족들이다. 양측의 유족이 협력해서 보복 공격을 멈추자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인지. 사태가 절박해지는 와중의 방문이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200여 명의 유족이 더 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선 안 된다면서 무력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심 회원인 가지 브리게스 씨는 자신이 사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긴장 상태를 전한다. You know, we're living under curfew for the last 6 days. הצד הפלסטיני קצת יותר טרי וקצת פחות מכיר בתוך עצמו, וההיכרות הדדית בין ישראלים לפלסטינים בכלל לא מספקת, יש מעט היכרות. נכון שהמציאות בחוץ היא כזאת וכזאת וכזאת, אבל אנחנו בתור מי שכאלה, אנחנו חושבים שאם אנחנו לא איבדנו, אז איך אנחנו נותנים, מעצימים בעצמנו את התקווה הזאת, אתה מבין? וזה כאן נראה לי הקושי. 유족들은 서로의 실정을 모르는 것이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복으로 연결된다고 여겨왔다. 유족의 모임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유족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숱한 평화안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난해 미국의 주도로 합의한 평화 정착 계획안도 파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살폭탄 테러범의 잠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요르단강 서안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내년 안에 서안 지구로 에워쌀 730km의 장벽이 완성될 예정이다.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이나 과격파에 대한 암살. 팔레스타인에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 그 숫자는 지난 3년여 동안 2,500명이 넘는다.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심어져서 그것이 보복 테러를 불러일으켜 왔다. 희생자 유족 안에서 자살폭탄 테러의 실행범이 생겨나는 예도 빈번하다. 이스라엘군에게 남동생을 잃은 이 29세의 여성은 자살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인 1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예루살렘의 슈퍼마켓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킨 이 18살의 소녀는 1년 전에 사촌 형제 3명을 잃었었다. (3년) 전에 이스라엘 병사에게 동생을 잃은 가지 브리기스 씨. 군사공격과 자살폭탄 테러의 보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그는 자살폭탄 테러범의 유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왔다. 자살폭탄 테러범의 가족은 이스라엘군 공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딸 안다리브는 재작년 4월에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결행했다. 21살이었다.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200명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벌인 자살폭탄 테러였다. 하마스와도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 알-악사 순교자 여단이 범행 성명을 내놓았다. 그녀의 어머니인 아지자 씨.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딸이 무장단체에 관련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가지 씨는 아지자 씨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서 동료 유족들에게도 들려주겠다고 마음먹어왔다. ممكن تحكي لي شو اللي صار مع بنتك؟ كيف طلعت وكيف ما ادري ايش طلعت حولت الساعة 6 الصبح سوت شاي وأخذت كاسة أخذت كاسة برا يعني ما حبتش المدرسة هي حبت الشغل أحسن يعني بفهم من حكيك انه انت زعلتي وتاثرتي زعلت وتاثرت وصار بعد يعني في نفس اللحظه فيها افتخار لانها سوت إشي من جانب الوطن الفلسطيني. لا انت بدك تقولي اللي في مخك انت يعني شو انا بتقولي طبعا بأيد لان هذا بكين من الحزن اللي في قلوبنا يعني الاجتماعات والإشي انا بشوف حزن هذاك اكبر من حزني هذاك حزن اكبر كلها يعني زي ما تقول انها تصير سويه. فاحنا بنقول نحن نأسف على ضحايا الإرهاب اللي هم الاستشهاديين والاستشهاديات، هؤلاء هم ضحايا الإرهاب. دفع الاستشهاديين والاستشهاديات. انا بدي اسالك الحين انا بدي اسوي لقاء معك انت بدي اسالك الحين واحده بنت عمرها 14 سنه كويس يهوديه اسرائيليه ماشيه في القدس في الشارع خلينا نحكي كبني ادم انسى ان انا وانت فلسطينيه وننسى ان هم احتلال اسرائيليين خلينا نحكي ما بنقدرش ننسى الحين لما بتبقى داخل على مخيم جنين قبل بيومين طب اعطيني مجال جيش هذه الفتاه اللي ماشيه في الشارع طب اعطيني داخل مجال. على جيش شباب المخيم نهائيا انا ماشي تقبلت تعصبك بتناقش معك تناقشنا مع بعض وصلنا في النهايه لنقطه مشتركه كويس يعني في حل يعني بالتفاوض وبالنقاش وبالحوار كل شيء بيصير 지난해 3월 버스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던 하이파. 맨드로비치 씨는 아들 유바르 군이 죽은 지 10달이 지나도 아랍인하고 얘기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보복이 아닌 대화를 주장하는 로니 씨의 호소를 곰곰이 생각해왔다. 생전의 아들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다. 유바르 군은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되묻곤 했다. 유바르 군이 다니던 학교에선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들의 학교와 합동 수업을 행하고 있었다. 평소 교류가 없는 유태인 아이들과 아랍인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수업이다. 수업을 받은 지 2주일 후 자살폭탄 테러에 휘말린 유바르 군. 죽기 직전에 쓴 장문이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군의 공격은 확실히 테러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테러로 고통받는데 세계가 이스라엘을 응원해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본다. 우린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함께 해나가야 할까? 세계에서 고립되더라도 테러를 막기 위해 장벽을 쌓아야만 할까? 우린 어느 길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제 아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바랬을까요? 날마다의 생활을 즐기고 격이 없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게도 좋은 친구였던 유바르가 말입니다. 지금 유바르는 제겐 등대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바위 틈을 비추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아직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 자살폭탄 테러를 도운 공범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맨드로비치 씨 가족과 유족 전원이 참석했다. 공범자를 처음으로 본 유족들에게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맨드로비치 씨는 공범자인 아라빈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1월) 중순 유족을 위한 대화 집회를 준비하는 로니 씨가 맨드로비치 씨를 찾아왔다. 로니 씨는 대화 집회에 참가해서 같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측 유족과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화해로 연결된다면은. 화해요? 용서하란 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나 역시 용서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탄 버스에서 절대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건 하지 않죠. 그런 게 다르다고 봐요. 아니요. 당신은 아라빈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군요. 마치 당신 아들을 죽인 인간이 아랍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테러 분자는 모든 아랍인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난 죽임을 당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울고 있습니다. 부모의 고통은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대등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당신처럼 언제까지나 절망하고 있으면 그 절망이 증오심이나 분노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자제하지 않는 한 이 분쟁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어쩌면 나도 당신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아랍인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가 아닌 화해의 측면이라면요. 나 역시 그렇게 되면 좋겠군요. 하지만 지금의 난 아직 아랍인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1월 23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유족이 모이는 대화 집회의 날이다. 일주일 전엔 에레즈 검문소에서 하마스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됐었다. 팔레스타인 측 유족을 태운 버스는 도중에 검문을 거치느라 도착 예정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었다. 요르단강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은 이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문소에선 점령을 유지하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엄중한 검문을 받게 된다. 가지 브리기스 씨는 집회에 참가할 유족을 모으고 저마다의 이동 허가서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그중 14인분의 이동 허가가 취소돼서 결국 참가할 유족은 62명이 됐다. 유족 대부분은 서안의 거주 지역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스라엘인과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다. 일행이 동예루살렘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반. 불과 20km 거리인 서안 지역의 마을들로부터 무려 5시간이 걸린 것이다.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측 유족 참가자는 75명. 팔레스타인 측까지 합해서 137명의 유족이 모였다. 로니 씨가 참가를 권유한 하이파의 맨드로비치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는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이 혈육을 잃은 체험을 상대 측에게 전했다. 유족 대부분에겐 상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형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님도 죽임을 당했고요. 베들레헴이 공격을 받았을 때 모두 목숨을 잃었죠. 제 여동생은 자살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22살이 될 즈음이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측의 여성이 목소리를 높인다. 분명 어느 쪽이나 슬프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잔인하다고 봐요. 창문으로 침입해서 내 머리에 총을 들이댄 채로 우리 애를 죽였거든요. 우린 무기라곤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군은 최악이에요. 당신들 팔레스타인인은 자신들은 약하고 이스라엘군은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이스라엘인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격해졌을 때 얼마 전에 자살폭탄 테러로 딸을 잃은 이스라엘인 유족이 자리를 뜨고 말았다. 방금 전에 상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선 그런 얘기는 삼갑시다. 서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만을 얘기하기로 합시다.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각자가 이야기하는 체험담을 끝까지 듣기로 했다. 제 아들은 17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 2사람한테 잡혀서 버스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의 칼에 찔렸는데 심장을 깊게 찔려서 적사했습니다. 전 2년 반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겐 애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이 조의 23명은 자신이 받아온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다. 전 이스라엘인 유족은 전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가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인간이라서 죽여야 한다고 여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선 보도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린 건너편 쪽의 사람들한테 무시무시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늘 분쟁이 생기면 이스라엘 측, 팔레스타인 측이란 표현을 씁니다. 전 제3의 측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제3의 측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양측을 이어주는 측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픔을 간직한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고통을 간직한 형제입니다. 상대한테 원한이 있을 법한 우리들에게조차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 대화 집회가 끝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족들의 대화는 1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폭력적인 보복이 본격화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시도였다. 대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기로 했다. 대화 집회를 끝낸 로니 씨는 불참한 맨드로비치 씨에게 집회의 모습을 전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친애하는 맨드로비치 씨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유감이었습니다. 저로선 성과가 있는 모임이었다고 봅니다. 대화 집회의 모습은 전국지인 하레츠에도 실려 있는데 읽어보셨는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족은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팔레스타인 유족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눈앞에서 14살 난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참사와 같은 시기의 일이라서 집회에 참석했으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유바르 군의 기일이 다가왔다. 맨드로비치 씨는 대화 집회에서 주고받은 대화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다. 대화 집회가 있은 지 나흘 후인 1월 28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과격파가 충돌했다. 9명이 사망하고 11살 소년이 이 사건에 휘말려 희생됐다. 이튿날엔 그 보복으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시민 10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 날인 1월 30일, 이번엔 이스라엘군이 테러의 보복으로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으로 침공해서 테러 실행범의 자택을 폭파시켰다.
팔레스타인 과격파 각파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서 격렬함을 더해가는 보복의 고리. 신문에서도 날마다 큰 사건을 다루어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감정도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끔찍한 기사뿐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군요. 우리 유족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이 피해 보복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는 것뿐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유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선 일반 시민을 움직이고 마침내는 양측의 지도자한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에서 북쪽으로 20km, 유바르 맨드로비치 군이 합동수업에 참가했던 아랍인 중학교다. 이 중학교에선 아들의 일주기를 앞둔 맨드로비치 씨에게 학생들을 만나달라고 의뢰했다. 유바르 군의 죽음을 계기로 아랍인과의 교제를 끊어온 맨드로비치 씨는 하루 전까지도 그 의뢰를 받아들일지 어떨지 고민했다. 맨드로비치 씨는 아들과 함께 수업을 받은 아랍인 학생 17명의 환영을 받았다. יוסי מנדלוביץ' אם תוכלו לקום שנייה רק לזכרו. אני מודה לכם, אפשר לשבת. 전 요즘 어떻게 해야 끔찍한 학살과 보복과 암살을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로 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유바르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평화에 대해, 아랍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자세를 보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아랍인인 저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유바르는 유태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어요. 아랍인이든 유태인이든 구별하지 않았죠. 제게 정말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걸어왔어요. 제게도 유바르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금세 친구가 될 수가 있었죠. 유바르는 정말로 좋은 애였어요. 유바르는 내가 바라는 건 평화뿐이다. 아랍인과 유태인 사이에서 그것만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지금의 이 이야기를 유바르도 함께 앉아서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유바르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선생님처럼 고통을 겪는 유족이 아랍인과의 우호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그 희생자의 가족이 오히려
보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바르는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빠, 모두들 앞으로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해시켜 주세요. 이런 다툼은 이제 그만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없어요라고. שלום לכם ולהתראות.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베이트 우마르 마을. 2월 중순 이스라엘인 유족 로니 씨가 가지 프리기스 씨의 마을을 찾아갔다. And we have over 10 people were injured. Even some of them a woman. She's 65 years old. She injured? Was shooting or what? She was throwing maybe stones. 팔레스타인의 실정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로니 씨의 희망으로 방문이 실현됐다. Army, it's okay now? Safe? It's not yet safe because last night they entered the town. They arrested 4 people from the town. Yeah. But no curfew. Now it's an issue because every day someone get killed here and there. I'm suffering every day. Both nations, they are scared. And they are fighting from each other. 멀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공존. 2월과 3월 폭력적인 보복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유족들의 대화는 계속됐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자 야신의 암살. 하마스의 군사부문은 대규모의 보복 테러를 예고했고 보복의 고리는 계속해서 전에 없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들이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가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양측 유족들은 밀접한 연대를 보이며 모든 보복 행위에 반대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